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헬기의 기어박스를 개발하여 차세대 고기동 헬기에도 탑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대 초반에 수리온 헬기의 기어박스 개발 실패에 이은 두 번째 개발 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헬기는 680여 대이며 이 헬기들은 정기적으로 정비창에 들어가 동체를 부품 단위까지 해체한 뒤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엔진 동력을 회전 날개에 전달하는 장치인 기어박스 정비는 국내에서 할 수 없어 해외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한번 창정비를 시작하면 몇 달씩 발이 묶이게 됩니다. 현재 수리온을 비롯해 군 헬기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는 빠른 회전을 견디면서 가벼워야 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해야 하는 등 개발하기 까다로운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국가는 많아도 항공기용 기어박스를 만드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용 기어박스를 국산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에 수리온의 기어박스를 국산화해 성능을 높이는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헬기 엔진은 미국산을 개량해서 쓰고 있지만 기어박스가 엔진 성능을 감당하지 못해 출력을 87%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차세대 고기동 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어박스 기술을 함께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육군항공학교는 지난달 31일에 차세대 고기동 헬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일반 헬기의 항속인 시속 250km보다 빠른 시속 400km로 나는 헬기를 개발하면서 기어박스도 국산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연 스마트산업기계연구실의 이근호 책임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3년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어박스는 소재와 부품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에서 기술 확보만 한다면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속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기어와 동력을 전달하는 축, 기어와 축을 연결하는 베어링과 마찰을 줄이는 윤활 장치 등 기계 장비에 필수인 부품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기어박스에 쓰이는 부품은 얇으면서도 가벼워야 하고 2만 rpm이 넘는 출력을 견뎌야 할 만큼 높은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게만 수톤에 이르는 헬기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기어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설계와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연은 올해부터 양산 예정인 한국형 중고도무 인정찰기의 기어박스 개발 경험을 살려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어를 수평이 아닌 다른 각도로 맞물리게 하는 베벨 기어나 고성능 베어링 같은 부품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소재 강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설계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 기초부터 차분히 실력을 쌓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기 기어박스를 국산화하고 국내의 공급사수를 구축하면 국내 부품 기술을 고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어박스의 국산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의 수리온의 기어박스는 한국의 S&T가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를 시도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2006년 국산 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개발 실무를 총괄한 카이는 기술 이전을 약속한 유럽 최대의 헬기 개발 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2007년 7월에 카이는 S&T 중공업을 동력 전달 장치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그해 12월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S&T 중공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어박스를 국산화할 경우 향후 30년간 4조 1천억 원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기어박스를 구성하는 부품 450여 개 가운데 국산화를 위해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계약한 부품은 30%에 불과한 134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기술을 이전받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된 것은 80여 개에 불과했으며 또한 2012년 6월에 수리온 개발이 완료된 후 2014년까지 수리온에 들어간 기어박스는 모두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S&T 중공업은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도 단 하나의 부품도 납품하지 못했다며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기술 이전을 포함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리온의 동력 전달 장치 국산화 실패에 따른
직접적인 국부 손실은 5천억 원에 달한다고 국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도 수리온 헬기의 완전한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지속되자 개발업체인 S&T중공업과 에어버스 간의 날선 대립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에 S&T중공업은 초기 계약 단계부터 수리온 국산화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어박스에 필요한 450여 개 부품 가운데 국산화 대상은 애초에 3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계약 구조도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S&T중공업에 기술 이전을 하면 S&T중공업이 동력 전달 장치 부품을 개발해 에어버스 헬리콥터에 납품하고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다시 카이로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당시 S&T중공업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우리가 카이에 직접 납품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S&T중공업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고의적인 기술 이전 지연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S&T중공업 관계자는 에어버스에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렸고 설계 도면이 수시로 바뀌거나 기존에 없던 품질 인증 절차가 생겨나면서 개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된 부품은 80여 개인데 이 가운데 18개는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면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무더기로 개발 완료를 승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S&T중공업은 개발된 부품마저 에어버스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T중공업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애초 계약한 134개 부품을 100% 개발 완료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부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버스 헬리콥터 측은 국내 언론과의 이메일 회신을 통해 기술 이전을 포함해 계약을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수리온 헬기 개발의 문제점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건 기어박스 국산화의 실패로 창정비 시의 우리군의 헬기는 해외에 몇 달간 발이 묶여 있어야 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어박스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술 수준도 해외 업체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근호 기계연 스마트산업기계연구실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설계와 해석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95%까지 올라왔다며 앞으로 차분히 요소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회에서 열렸던 미래 헬기 전력과 항공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도 헬기의 기어박스의 국산화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호 카이 전무는 수리온 성능 개량은 항전 장비 단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메인 기어박스 기술 개발은 2021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수리온 메인 기어박스 국산화에 성공하면 소형 무장 헬기의 성능 개량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2030년에서 40년대에는 고기동 헬기에서도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어박스의 국산화는 수리온 헬기 개발 초기에 핵심 기술이 없어서 외국 기업에 휘둘렸던 것에 벗어나 한국 헬기 산업이 기술적 자립으로 가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